자, 우리는 자유무역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죠. 요즘 중국은 이걸 노리는지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해결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이란이 상호 보복성 유조선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크게 불거지진 않으면서 유가 상승도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이 현상을 보면 미국 개입할 뻔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트윗으로 날렸죠. 중국 석유 수입 가운데 91%, 일본 석유 수입 가운데 6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그런데 왜 미국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들의 해상 운송을 지켜줘야 되느냐, 스스로 지켜라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도 트윗으로 덧붙이게 되죠. 뭔가 미국이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왜, 그리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브레턴 우즈 체제의 탄생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막바지 단계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브레턴 우즈 체제가 자유무역 시대의 시발점, 그리고 세계은행과 IMF의 탄생 배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1944년 전 세계 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소련을 견제할 만큼 이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전략적 이득을 위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탄생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1944년에 이 세계대전 막바지가 달했을 때 미국은 소련을 견제할 만한 막강한 동맹이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이 동맹을 확보하는 방법이 세계대전 이전에는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동맹을 확보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동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턴 우즈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연합국들이 모였을 때 연합국들은 사실 긴장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동맹을 맺기 위해 어떤 악조건을 제시할지 굉장히 두려웠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브레턴 우즈에 모였을 때 전혀 의외의 동맹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에 자유롭게 물건을 팔아라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때문에 참전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의 포탄을 맞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도 많이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대전 당시 본토에 폭탄 한 발 안 맞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었죠. 전쟁 직후 소비 여력이 살아있고 거대 소비 시장을 보유한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 미국에다가 자유롭게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연합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을 맺자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모든 해상 운송을 미국이 보호해줄게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상 운송은 세계 어느 그 운송 수단보다도 가장 지리적으로 제약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운송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해상 운송을 하다가 적국의 군함이 공격을 하게 될 경우 하루아침에 에너지 수입길과 제품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미국이 대신해서 해상 운송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이 역시 전쟁으로 피폐해져서 돈이 없는 연합 국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유무역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략적 우산을 제공하겠다. 여기에는 핵 우산도 포함이 되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인 게 냉전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도록 내버려둬라라고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뻗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때문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 백길, 동맹국들의 백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해군 군사력을 전 세계에 뻗쳐놔야 되는데 이 해군 군사력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백길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전쟁 직후 거의 유일한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동맹국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에 쌍둥이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세기가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강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성장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동맹국들의 백길 안전에 돈을 쓰고 또 동맹국들의 모든 물건을 다 받아줘서 쌍둥이 적자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라는 회의감에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왜 미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국가의 해상 운송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스스로 지켜라 라고 하는 발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동안 백길 안전 보호를 위해서 계속 돈을 써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에너지였었는데 과거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도 역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됐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동맹국이 수출하는 이 에너지 수출길도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처럼. 바로 이 에너지 수출길이 방금 그렇게 유명했었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된 것이죠. 미국 내에서 에너지 생산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에너지를 다 쓰고도 남는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에너지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자국 내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는 동맹국들의 에너지 수출길조차 지켜줘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죠.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시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변수이지 트럼프의 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런 보호무역은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WTO 나프타를 물려받아서 비준하고 집행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확연하게 자유무역 시대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부시 대통령 때는요. WTO 체제가 확산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 했던 게 한국 등 이미 동맹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데 그쳤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기부존 협상을 실행하고 진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두적으로, 자주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장과 FTA를 체결하기에는 좀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보호무역이 시작된다는 점을 봤을 때 어쩌면 이런 보호무역은 오래전부터 슬금슬금 보호무역 기조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하면 혹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중국은 현재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타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또 여기에다가 무역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 한 차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